했던 말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네. 예전에 사이다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뭐 야만의 시대, 음. 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도착했을 때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메시지 관리도 이제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너무 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대통령 다움 때문에 그 사이다 메시지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니냐. 네. 좀 아쉬웠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정을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 다음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민들의 삶,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게 곧 이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일체화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 서울대 노동자 이제 청소 노동자 돌아가셨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눈물을 좀 흘리셨거든요. 그런 게 뭐 기획되고 연출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악마로 보면 네. 다 연출로 보이는 그러니까 다 연출로 소위 말하면 쇼라고 보이는데 왜 상대원 시장에서의 네.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북받쳤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서울대에서 흘렸던 눈물하고 조금 다른 그런 건데 서울대 그때도 이제 이제 여동생이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울컥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제계 재벌 회장을 만난다는 것이 대통령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서민의 삶에 천착한 이런 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 일정과 메시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선을 이제 경과하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재명답게 어떤 치르지 못했다라고 생각드는 게 저는 이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그 재난기본소득 그 전 국민 지급하는 이런 예.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는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50조를 뭐 계속 이제 추계를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이재명 후보가 좀 강하게 기재부하고 싸우고 때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각을 좀 세워서라도 그거를 좀 해내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당의 이제 의원들이나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된다. 각을 세우게 된다.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못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